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느끼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다며 눈을 동그랗게 뜬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의 정확함도, KTX의 속도도, 시내버스의 편리함도 이미 충분히 놀라웠는데, 그런데 이날 골목길에서 마주친 이 작은 버스 한 대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정말 버스 맞나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이야기. 어떤 이는 한국의 숨겨진 어트랙션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살아있는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흥분시키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깊이 사랑하게 만든 걸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마을버스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대학원 세미나에서 본 다큐멘터리 때문이었어요. 아시아의 급속한 현대화와 전통문화의 공존이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불과 7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정서와 가치관을 간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영국도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극적인 변화 속에서도 전통이 살아있는 사회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과연 현실은 어떨까? 라는 호기심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죠. 논문 주제도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보존되는 한국의 전통적 정서로 정했고요. 서울에서 몇 주 지내면서 대도시의 한국을 경험했지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려면 시골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의 작은 해안 마을을 향해 포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으로 향하는 기차 여행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국 기차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영국에서는 런던 패딩턴에서 리딩까지 가는 고속노선은 나름 괜찮아요. 새로운 엘리자베스 라인이나 히스로 익스프레스 같은 건 정말 쾌적하죠. 하지만 제가 사는 옥스퍼드로 가려면 지방 노선을 타야 하는데 그건 정말 악몽이에요. 좌석은 찢어져 있고 에어컨은 안 되고 화장실은 말하기도 싫어요. 게다가 항상 지연되죠. 라는 안내방송은 거의 매일 들어요. 그런데 요금은 런던에서 옥스퍼드 왕복이 40파운드가 넘어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동식 감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KTX는 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일단 정시에 출발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죠. 좌석은 깨끗하고 넓고 조용하고 심지어 와이파이도 잘 돼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한국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서울을 벗어나니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전원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이른 봄이어서 산들은 연두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작은 마을들 사이로 개울이 흐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완전히 다른 풍경이 나타나는 게 신기했어요. 도시에서 시골로, 평야에서 산간 지역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정말 작은 땅에 다양한 풍경이 모여 있구나 하고 감탄했죠. 영국에서도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가는 길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긴 해요. 레이크 디스트릭트 지나갈 때는 정말 예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운 여행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려면 편도로 150파운드 이상 들어요. 학생인 저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포항역에 도착해서 시내에서 점심을 먹고 외곽마을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영국 친구들이 농담처럼 코리안 롤러코스터 타러 가는구나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국 마을버스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놀이기구로 유명하거든요. 특히 포항 같은 해안 지역의 마을버스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달린다고 해서 말이에요. 마을버스가 와서 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비를 내려고 지갑을 열어보니 티머니 카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포항 시내까지 올 때도 썼었는데 어디서 흘렸는지 잃어버렸는지 도저히 안 찾아졌어요. 지갑을 뒤져봐도 한국 돈은 5만 원권만 있고 파운드 지폐만 몇 장 있었어요. 영국 버스 같았으면 바로 내려달라고 했을 텐데.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버스 기사님께 어설픈 한국어로 죄송해요.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잔돈이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사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저에게 건네주셨거든요. 나중에 보내주세요. 종이에는 버스회사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버스비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을, 그것도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고 태워주시다니. 영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런던 버스는 돈 없으면 무조건 내려야 하거든요. 심지어 카드가 안 되면 다른 승객들이 짜증내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기사님은 제가 돈을 보낼 거라고 무조건 믿어주시는 거였죠. 단순한 계좌번호 쪽지였지만 저에게는 한국 사회의 따뜻한 신뢰가 담긴 보물 같았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도 영국과 완전 달랐어요. 영국 버스는 항상 시끄럽거든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음악 틀고 잡담하고. 그런데 한국 버스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한국의 버스 문화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하는 거였어요. 정말 배려심 깊은 문화라고 느꼈습니다. 버스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더라고요. 버스는 포항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아름다운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왼쪽으로는 푸른 동해바다가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가파른 절벽이 솟아있는 그 길을 버스가 쌩쌩 달리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해안 절벽 바로 옆으로 난 좁은 도로인데 버스 기사님은 마치 레이서처럼 운전하시더라고요.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바닷가 쪽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파도가 부서지는 게 보여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영국의 해안도로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짜릿했죠. 하지만 그 짜릿함과 동시에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계속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윽고 호미곶에 도착했고 근처 펜션에서 머물렀어요. 호미곶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말 독특한 이름이구나였어요. 영어로는 타이거 테일 케이프라고 번역되던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이름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번역기를 보고 있으니 펜션 사장님이 호미곶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호는 호랑이, 미는 꼬리, 곶은 작은 곶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시대 남사고라는 풍수지리학자가 한반도 전체를 호랑이 모양으로 봤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반도가 호랑이가 앞발로 긁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그 호랑이의 꼬리 끝이 바로 여기 호미곶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영국에서도 지명에 동물 이름이 들어간 곳들이 많아요. 늑대 저택, 곰숲, 여우 언덕 같은 곳들 말이에요. 하지만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동물로 보고 그 일부분에 이름을 붙인다는 발상은 정말 독특했어요. 영국의 경우에는 보통 개별적인 지역의 특징을 따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국토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바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래서 호미곶에 서서 동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호랑이의 꼬리 끝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거대한 호랑이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지형을 보니 정말 뾰족하게 바다로 튀어나온 모습이 호랑이 꼬리 같기도 하더라고요. 영국의 랜즈엔드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랜즈엔드는 그냥 땅의 끝이라는 직설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호미곶은 이런 풍수지리학적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훨씬 더 시적이고 철학적인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미곶 해돋이 광장에 갔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손 조형물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재밌었던 건 갈매기들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새우깡을 던져주면 갈매기들이 공중에서 받아먹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새우깡을 사서 던져봤는데 갈매기들이 제 주변을 빙빙 돌면서 깍깍 울어대더라고요.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영국 해안가의 갈매기들보다 훨씬 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했죠. 바다가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진 그 풍경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호미곶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날 벤치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와의 일이었어요. 저는 호미곶 해돋이 광장 근처 벤치에 앉아서 여행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옆자리에 앉으시면서 일기장을 보시더니 하시는 거예요. 외국 사람? 하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네, 영국에서 왔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영어 몰라 하시더니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표정이셨어요. 손짓으로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스마트폰을 꺼내시는 거예요. 저도 번역기 라고 생각하고 제 폰에 구글 번역기를 켜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마이크 버튼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한국어로 말씀하세요라고 몸짓으로 설명드렸죠. 할아버지가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폰에 대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한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에요. 번역기에 This is where the sun rises first in Korea라고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번역 결과를 보시더니 오 신기하다 하시면서 더 신이 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새해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정말 멋진 표현이었어요. 영국의 렌즈엔드는 끝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호미곶은 시작의 의미도 있는 거네요. 호랑이의 꼬리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하루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그 할아버지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 손 조형물 보세요. 희망의 손이에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소원 빌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용맹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와서 기운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작은 호두과자였어요. 포장도 안 된 집에서 만드신 것 같은 그런 과자를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먹어봐라, 먹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친절을 받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따뜻한 마음이 한국인의 정서인가? 짐을 챙겨 다시 구룡포 어촌마을을 들어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갔어요. 이번에는 잔돈을 잘 챙겼죠.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또다시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버스가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는데 정거장 의자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소나트를 만들어서 날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창가에 붙어 소나트를 같이 날려드렸어요. 버스는 출발했고 제가 손을 흔들었는데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계속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버스 안의 외국인에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다니. 어릴 때 저를 키워주시던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영국에서는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소나트를 날려주는 할머니는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제스처가 저에게는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따뜻하구나 하고 느꼈죠. 그러다가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국에서 온 전화였는데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어요. 영국이었으면 그냥 받아서 큰 소리로 얘기했겠지만 한국 버스 안 분위기를 보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받았지만 바로 끊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구룡포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정말 특별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일본식 가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가 나타났거든요.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곳이 유명한 영화 촬영지라고 하더라고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영화도 여기서 찍었다고 하고 다른 드라마들도 많이 촬영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옛날 일본식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지었다 하더군요. 거리를 걸으면서 보니 목조 건물들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일본식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처마, 그리고 작은 정원들이 있는 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죠. 영국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역사적인 건물들 사이로 현재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빨래가 널려 있고 화분들이 놓여 있고 일상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후 바로 은행을 찾아가서 버스비를 송금했어요. 송금하면서 생각해보니 기사님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으셨고 연락처도 묻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저를 믿어주신 거였어요. 심지어 송금 확인 문자도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저에게 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홈이곳에서 호두과자를 주시던 할아버지, 그리고 길가에서 소나트를 날려주셨던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까지. 한국은 나를 먼저 믿어주고 먼저 사랑해준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국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라워해요. 어떤 친구는 그거 사기 아니니? 나중에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냐? 라고도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게 현실이었어요.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 추가 요구도 없었어요. 그냥 순수한 신뢰와 사랑의 행위였던 거죠. 지금도 그 종이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제 연구 노트 첫 페이지에 붙여놨거든요. 그날의 경험들이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서울에서 포항까지의 기차 여행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들, 홈이곳에서 갈매기들과 함께했던 평화로운 시간, 포항 해안도로를 달리던 그 마을버스에서 받은 따뜻한 신뢰, 그리고 소나트를 날려주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구룡포의 아름다운 근대거리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제가 찾던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급속한 현대화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타인을 먼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정서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한국 사회에만 있는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양심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단어를 그냥 칸션스로 번역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영어의 칸션스는 주로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말하는 양심은 완전히 달랐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니 애초에 죄를 지을 상황도 아닌데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그 버스 기사님이 저를 믿어주신 것도 모두 이 양심에 맡긴다는 의미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이걸 알게 되었냐면요. 한국의 무인 편의점들이었어요. 사람이 없는데도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계산대에 돈이 그대로 있고 먹은 자리는 깨끗이 치우고 가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런던에 무인 편의점을 만든다면 첫째 날에 모든 물건이 사라질 거예요. CCTV가 있어도 말이죠. 영국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뭐 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도 양심이 스스로를 지켜주는 거였어요. 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요. 한국 사람들은 작은 돈보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양심을 더 소중히 생각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제 논문 제목도 정했어요. 신뢰의 종이 현대 한국 사회에 살아있는 양심에 대한 연구로 말이에요. 언젠가 이 논문이 완성되면 그 버스 기사님께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물론 연락처를 모르지만 누군가 방법을 찾아서라도 말이에요. 1,200원짜리 버스비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렇게 큰 연구로 이어졌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양심을 먼저 지키는 나라 한국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과정 에밀리 샬롯이 직접 보내온 실화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실은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거죠. 오늘도 묵묵히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자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마을버스. 참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했던 그 구불구불한 골목길, 아슬아슬한 코너링,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준 그 작은 버스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마을버스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익성 때문에, 승객 부족 때문에. 어쩌면 곧 우리 아이들은 이런 정겨운 풍경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외국인 친구가 롤러코스터 같다며 신기해했던 그 마을버스에는 사실 우리네 삶의 온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에도 아직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다면 한 번쯤은 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일상의 향기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